안녕하세요. 수필 읽어주는 삶의 지중인자 마수사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간결하게 전달하라. 김언성 지음.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다. 본래의 뜻은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한마디 말이 수천 마디의 말을 능가한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한마디의 말로도 상대방을 충분히 감동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화려한 미사역으로 치장된 말일수록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 차라리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핵심을 찌르는 간결한 말일수록 강한 인상을 남긴다. 상대방의 기억에 각인되기를 바란다면 간단 명료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노예 해방을 이뤄낸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국민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그에 대한 일화는 셀 수 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로 단숨에 미국 국민들을 사로잡았던 게티즈버그 연설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연설 중 하나이자 가장 위대한 연설로 손꼽히는 그의 연설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하지만 남부전쟁의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 게티즈버그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세워진 추모비 봉헌식에서 거행된 이 연설은 불과 2분이었다. 272개의 단어로 세상을 움직이다. 사람들의 집중력은 생각만큼 좋지 않다. 실험 결과 어린이의 집중력은 6초, 성인은 그나마 조금 나은 8초에 불과하다. 스피치를 할 때 시간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짧게 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불과 2분 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링컨의 게티즈버그의 연설을 통해 짧고 명확한 내용 전달이 주는 감동이 무엇인지 느껴보자. 게티즈버그 전투는 가장 참혹한 전투이자 북군의 승리를 결정적인 것으로 만든 전투이기도 해 남북전쟁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1863년 게티즈버그에서 전투 중 전사한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한 국립무지 개관식이 열렸다. 링컨의 연설에 앞서 유명한 웅변가로 명성을 들치던 에드워드 에브레이 목사가 연설을 했다. 에브레이 목사는 자신의 명성에 맞게 온갖 미구와 감동적인 식구를 동원하여 전쟁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전쟁의 의의에 대해 연설했다. 연설 시간은 무려 2시간이므로 이미 청중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그때 링컨이 나타났다. 그리고 단 2분 만에 역사적으로 기록된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게티즈버그 연설은 단지 짧은 시간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2분 동안 말했던 272개의 단어로 함축된 문장 속에 남북전쟁의 의미와 자유의 가치, 민주정부의 원칙까지 압축해 제시했기에 역사적으로 남을 명연설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게티즈버그 연설은 핵심만 간결하게 표현했는데 이는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다. 한마디로 간결함 속에 들어있는 설득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지금부터 87년 전 우리의 조상들은 자유의 깃발 아래서 만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돼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 나라가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의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한 부분을 봉헌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적절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거룩하게 만든 사람들은 우리가 아닙니다.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과 생존자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별로 주목하지도 않고 오래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기서 했던 일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숨을 걸고 탁월하게 이렇게 놓은 미완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영예롭게 죽은 용사들로부터 그들의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바쳤던 대의를 위해 더욱더 몸을 바쳐야 할 과업을 떠맡았습니다. 우리는 더욱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의 마지막 신명을 다 바치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신의 가호 아래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링컨은 탄생, 죽음, 재탄생이라는 3단 구조로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용사들의 업적을 높이 치하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가치를 자신들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탄탄한 연설문의 구조로 봉헌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반복해 청중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준다. 링컨은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법이 없었다. 항상 한 발짝 먼저 나가 대중들을 이끌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대중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사로잡았다. 더불어 연설을 알아듣기 쉬워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작은 단어 하나 헛두루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월슨 대통령 역시 뛰어난 연설가였다. 그는 1시간짜리 스피치에는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다. 20분 정도의 스피치에는 2시간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5분의 스피치에는 하룻밤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명연설은 시간에 반비례하는 준비 과정에서 탄생된 열정의 산물인 것이다. 링컨 또한 연설할 내용을 매우 신중하게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덕분에 그의 연설은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명연설의 표준이 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게티즈버그 연설문이 게티즈버그로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 적극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한다. 링컨이 편지봉투 겉면에 이동하는 중간에 서둘러 내용을 메모해 만든 연습물이라는 것이다. 이는 링컨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소리다. 사실 그는 추모식에 초청을 받은 그날부터 철저히 한 준비를 했다. 게티즈버그 묘지의 조경 담당자까지 불러들여 당시 전투 상황과 묘지 모습까지 파악했다고 한다. 연설 첫날 밤에는 정치적으로 대립된 관계에 있던 윌리엄 시워드 국무장관에게까지 연습문을 보여주고 자문을 구할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는 연설을 하러 가는 도중 기차 안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메모했다. 제가 한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언론에 그대로 나옵니다. 저의 실수는 저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소한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대중과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연설이 잡히거나 기사가 나갈 일이 생기면 그는 우선 완벽하게 원고를 끝내는 것에만 집중했다. 대통령 유세 기간 중에는 다른 후보자들과 다르게 연설의 횟수를 대폭 줄이는 것은 물론 적극 연설은 자제했다. 그는 자신의 한 말을 지키기 위해 작은 단어 하나 헛두루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해 탄생된 그의 간결하고 명료한 메시지는 일관된 그의 행동으로 더욱 신뢰받게 되었다. 어떻게 말할 것인지 고민하라. 그는 자신의 시간의 75%를 사람들을 만나는 데 사용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국민들이 아무런 끄리낌이나 어려움이 없는 동네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으로 느끼기를 진심으로 바랬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 곁에 있었다. 사람들이 있는 자리,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 있어야 대중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링컨은 어느 현장이든 직접 방문하기를 원했고 공식적인 자리만큼이나 비공식적인 만남을 중요시했다. 직원들의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하여 그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정도였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그는 국민이 진짜로 원하는 공약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남부 전쟁 중에는 직접 전선을 시찰하는 것도 모자라 전투에 참가할 수 없을 때는 목격자를 불러 상황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호기심이 많았던 그는 궁금한 일은 무심히 넘겨버리지 못했다. 이러한 성격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렇게 소통은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관계를 판단하는 최선의 방법은 가능한 많은 교류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다. 내가 이야기꾼이라는 것은 맞지만 나는 이야기만 잘하는 이야기꾼이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나는 이야기 자체보다 내가 이야기를 왜 하는지의 목적과 효과에 관심이 많다.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쓸모없는 노인은 피하게 되고 짧은 이야기로 정확한 표현을 대신할 수 있어 스토리텔링을 쓰는 것이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많은 말이 필요하지는 않다. 보통 연단에 서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사자후 사자처럼 크게 부르짖어 열변을 토하는 연설을 이루는 말을 토하는 사람들을 본다. 소통의 핵심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에 있다. 사실 사랑을 고백할 때는 사랑해라는 한마디로 족하다. 예뻐서 키가 커서 작게서 능력이 좋아서 이상형이라서 등의 수식어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상대에게 의견을 전할 때에는 연인에게 고백하듯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소통은 정직과 성실이라는 반석이 없으면 붕괴되기 쉽다. 에이브람 링컨이 추구한 최고의 정책은 바로 정직과 성실이었다.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링컨은 난군에 대한 어떠한 차별이나 학대도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다. 그리고 미 합중국으로 돌아온 한때는 적이기도 했던 자신의 옛 동료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다. 그의 행동에 감동을 느낀 국민들도 전쟁하는 동안 서로 총을 겨누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이웃이 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었다.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렸던 것이다. 링컨은 언제나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사람이었다. 그 덕분에 지혜와 성실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행동으로 분열된 나라를 통합시킨 최고의 소통가였다.